청년이든 뭐 이렇게 65세 고령이든 다 상관없어요. 이제부터는 75%가 끝이에요. 그리고 최저한세 적용받을 거예요.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여기에서 창업했으면 청년이고 뭐고 이제 100% 없다 이거예요. 안녕하세요. 로뎀생활 법인입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가 밝으면 정말 많은 정보들이 쏟아지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항상 관심 깊게 보는 건 바로 개정세법이에요. 정부도 바뀌었어요. 정부가 바뀌면은 세법을 막 뜯어고치고 막 그러는데 다행히 이번에 막 엄청 뜯어고치지는 않았더라고요. 전 정부에서 끌려온 개정세법도 있었고 2026년에 새롭게 개정되는 내용도 있는데 관심 깊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1인 사업자인데 그리고 아직 영세한데 매월 세무기장 꼭 해야 되는지 궁금하시죠? 부담을 확 낮춘 로뎀 세무법인 라이트를 출시했습니다. 라이트여도 있을 건 다 있어요. 첫 번째, 부가세, 소득세 같은 주요 세금 신고 걱정하지 마세요. 다 해드릴 거예요. 두 번째, 세금 상담 언제든지 요청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정기적인 세금 안내문도 다 내보내 드릴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창업 감면 같은 주요 세금 혜택도 다 적용을 해드릴 거예요. 세금 걱정 혼자 하지 마시고 로뎀과 함께 하시죠.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세요. 2025년에 제가 과거부터 계속 이거 바뀐다 했던 법이 드디어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네, 2026년 들어오면은 이게 세법이 많이 바뀐다 그랬는데 2026년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것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우리 블로그 표를 보면서 좀 한번 볼게요. 2025년까지의 창업하면은 제일 좋았던 게 이제 청년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창업하면 100%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였어요. 여기서 용어 하나 알고 갈게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이거는 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지역들을 정해놓은 거예요.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이 중에서 특정 지역은 뭐 사업해라, 경제 자유적 뭐 투자해라 이러면서 특정 지역을 지정을 해놨는데 여기서 창업하면 100%가 인정이 됐던 거예요. 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있는 송도, 청라, 영종 여기는 경제개발 자유구역으로 해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이렇게 빼줬어요. 그러면 청년 만 34세 이하 청년이면은 100% 인정을 해줬었는데 바뀌었죠. 또 아래 블로그표를 볼게요. 2026년으로 세법이 바뀌면서 어떻게 됐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인데 그 중에서도 수도권이냐 수도권이 아니냐 이렇게 나뉘었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뭐냐?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여기에서 창업했으면 청년이고 뭐고 이제 100% 없다 이거예요. 이게 되게 커요. 100%가 75%로 줄었어요. 75%? 여전히 큰데 내가 1,000만 원 낼 세금을 75% 빼줬으니까 250만 원밖에 안 되네? 여전히 큰 혜택이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왜냐? 최저한세라는 게 제가 들어온다고 과거 영상부터 계속 설명을 드렸어요. 이게 드디어 2026년이 되면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서울이나 인천이나 경기에서 청년이든 뭐 이렇게 65세 고령이든 다 상관없어요. 이제부터는 75%가 끝이에요. 그리고 최저한세 적용받을 거예요. 그래서 이 창업 시점에 따라서 세금 차이가 엄청나게 변동이 될 수 있다는 거. 이거를 여기서 꼭 기억을 해주시고 이 내용은 좀 설명드릴 게 많아요. 제가 다음에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예시도 좀 들어가면서 설명을 드려보는 걸로 하고 지금은 좀 넘어갈게요. 그리고 또 하나 이번에 바뀐 거 있습니다.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인데 이거는 좀 혜택을 늘려줬어요. 영세사업자라고 세법에서 정해놓은 게 있었어요. 1년 매출이 8천만 원 미만이면은 청년처럼 봐주는 규정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매출이 뭐 예를 들어서 음식점을 만드셨는데 내가 청년이 아니에요. 그 34세가 넘어갔어요. 40살이에요. 근데 뭐 예를 들어 송도에서 창업했으면 50%만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작년까지. 근데 8천만 원이 안 됐으면 100%를 적용해주는 영세사업자 기준이 있었어요. 그게 1억 400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이거 세법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간이가세자 기준이랑 똑같죠. 8천만 원 원래 간이가세자 기준이었다가 1억 400까지 올라갔어요. 이거랑 같이 영세사업자 기준을 올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 전에서 말씀드렸지만 수도권에서 이제 창업하면 100% 없다 그랬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1억 400 이하였어도 이게 영세사업자여도 수도권 내에서 창업하면 이제 100이 아니에요. 75예요. 이거는 좀 이렇게 바뀌었다. 이것도 다음에 구체적으로 또 창업 감면 영상에서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할게요. 예시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또 중요하게 바뀐 게 있는데 직원 채용했으면 제가 통합고용세액공제라고 직원고용지원금 꼭 받으셔라.
직원 한 명만 채용해도 최대 1,550만 원 3년 동안 받을 수 있다. 뭐 거의 4천 중반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했던 내용이 싹 바뀌었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그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게 직원 한 명 뽑으면 1,550 엄청난 혜택이다. 근데 제가 직원 한 명 뽑으면은 뭐 1,550만 원 3년 준다 막 이러면서 막 엄청 강조하면서 뒤에 코멘트 달았어요. 직원 수 유지하셔야 된다. 한 명 뽑아서 받은 거 좋다. 근데 중간에 뭐 이렇게 직원 뭐 퇴사하거나 그러는데 인원수 채용 안 하면은 싹 토해낸다. 이게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좋은 게 뭐냐면은 내가 한 명을 채용했어요. 한 명을 채용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금액은 좀 줄었거든요. 근데 한 명을 채용해서 받았던 지원금이 나중에 줄었다고 토해내진 않아요. 사후 관리 규정이 삭제가 됐다. 그러니까 직원을 뽑아서 받은 지원금은 그냥 그걸로 끝. 나중에 직원이 줄었다고 토해내진 않는다. 이건 굉장한 혜택이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전에는 근로계약서를 1년만 근로계약서에 1년 이상이 일할 거라고 뭐 예를 들어서 근로기간을 2년으로 썼어요. 그러면 그 친구가 한 달을 일하든 두 달을 일하든 무조건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는 그게 바뀌었어요. 근로계약기간이 아니고 실제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직원만 된다. 근데 이거 사업주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홍길동이라는 직원을 채용을 했는데 이 친구 제가 뭐 계약기간 정하지도 않았어요. 그 뭐 계속 일할 거라고 가정을 해서 근데 3개월 만에 퇴사했어요. 못 받아요. 계약서는 기간 제한 없이 썼는데 이게 과거에는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 못 받는다는 거예요. 1년 이상을 꼭 일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이거 제가 기재부에 물어봤거든요. 홍길동을 뽑았으면은 1년이 지난 시점부터 한 명이 된대요. 그러면 과거에 1년 동안 못 받고 있다가 1년이 지난 시점부터 한 명이 돼서 쭉쭉쭉쭉 가는 거예요. 이게 좋아지면서도 안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채용을 하자마자 근로계약 그 기간이 없었으면 바로 받았는데 이제는 그게 없다는 거죠. 이제 근로자가 이 회사에서 몇 년을 1년 이상 일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로도 이제 적용이 되냐 안 되냐 이게 판단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저 블로그 표를 좀 볼게요. 2026년이 되면서 바뀌었어요. 이게 원래 수도권 밖에서는 청년 채용했으면 1,550만 원 최대로 3년이었는데 이제는 바뀌었죠. 청년 등을 채용했어도 1년 차 때 1,000만 원, 2년 차 때 1,900만 원, 3년 차 때 2,000만 원. 금액을 차등을 줬어요. 이렇게 기간을 늘려갈수록 금액을 더 늘려주겠다. 그러니까 한 명 뽑았으면 올해 쭉 가셔라. 그리고 또 다른 것도 한번 비교해 볼게요. 2025년까지는 비청년을 수도권 밖에서 채용했으면 950만 원씩 3년이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도권 밖에서 비청년을 채용했으면 700, 1200, 1300 이렇게 다 쪼개졌어요. 표 참고해 주세요. 이게 표에서도 보이시겠지만 어떤 부분은 늘었고요. 어떤 부분은 금액 총액이 좀 줄었어요. 그러니까 수도권 밖에서 청년을 채용했으면 금액이 늘었고 그리고 수도권 내에서 청년 등을 채용했으면 좀 줄고 이렇게 좀 탄력적으로 좀 바뀌었다. 금액 차이는 좀 대동소이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사후관리 규정이 삭제됐다. 그리고 1년 이상 진짜 일을 해야지만 받을 수 있다. 이게 좀 굉장히 큰 차이다. 요거는 2025년에 이미 채용을 마치셨으면 상관은 없고요. 2026년에 들어오면서 고용한 직원에 대해서 바뀌는 내용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조세특례제한법이라고 이제 세법 혜택을 주는 거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부가가치세법에서도 소소하게 좀 바뀌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 이제 가산세 내용이 좀 바뀌었어요.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이 행동을 되게 싫어하는데요. 물건을 팔지도 않았고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는데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걸 엄청 싫어해요. 이거를 가공세금계산서라고 하는데 과거에는 이게 가산세가 3%였어요. 근데 이거를 4%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죠. 이게 가공세금계산서를 끊으면은요. 매입자 물건을 산 사람처럼 계산서를 받은 사람은 진짜 이게 충격적인데 매입자 공제가 그냥 날아가요. 내가 예를 들어서 감독님이 1,000만 원짜리 세금 계산서를 그냥 끊어줬어요. 안 해주셨는데. 그럼 부가세 100만 원을 줬잖아요. 이것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일단 100만 원 토해놓고 1,000만 원에 대해서 4%를 때려맞는 거예요. 많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거 하시면 안 돼요. 옛날부터 하시지 말라고 정말 국세청에서도 많이 안내했어요. 가공세금 계산서 혐의로 인한 가산세가 3%에서 4%로 올라갔다. 그리고 또 이거는 약간 지엽적이기는 한데 현금 매출 명세서라는 서류를 제출을 해야 돼요. 뭐 저 같은 세무사, 뭐 공인중개사 여러 가지 업종이 명시가 돼 있거든요. 전문직 서비스업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업종이 하나 들어온 게 있어요.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유튜버, 네, 방송 BJ들 이렇게 콘텐츠 만들어서 업로드 하신 분들 현금 매출 명세서 제출하래요. 이게 뭐냐면 부가세 신고할 때 서류 하나 더 넣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설명을 드리고 싶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셀프 신고할 때 무조건 누락하실 거예요. 몰랐거든요. 과거까지 없었거든요. 이제 2026년 거 부가세 신고하실 때는 유튜버 분들, 미디어 컨텐츠 창작업 하시는 분들 이거 현금 매출 명세서 꼭 넣으셔야 된다. 안 넣으시면은 네, 미제출 금액의 0.5%가 가산세로 붙게 됩니다. 이것도 꼭 넣으셔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법인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법인세 세율 바뀌었죠? 전 정부에서 법인세율을 1%씩 인하를 해줬었어요. 과세표준, 네, 법인에서 번 돈이 2억 언더였으면은 9%, 근데 이게 다시 옛날로 다시 돌아가서 10%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내가 법인인데 1년에 잉여금 돈 번 게 2억 이하라면은 이제 10%를 내게 된다. 그리고 2억에서 200억 이하, 이게 평상시에 많죠. 원래는 19%로 낮춰줬었는데 이게 다시 과거로 20%로 올라갔다. 이거는 이번에 3월 달에 신고하는 법인세는 아니에요. 2026년 법인세 소득에 대해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 2027년으로 넘어가서 3월 달 법인세 신고할 때 반영이 되겠죠? 그리고 성실 대상 법인세라고 있어요. 이거 제가 이제 주식투자법인 그 영상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 성실신고 대상자라고 있어요. 법인인데 내 매출의 50% 이상이 부동산 임대소득이거나 이자소득이거나 배당소득이다. 이러면 성실신고, 법인이 성실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때는 19%였어요. 이것도 1% 올라서 20%가 됐다. 네, 이것도 1%씩 올랐다. 법인세율이 참고해 주시면 좋습니다. 원래 정권이 바뀌면 소득세를 진짜 많이 바꾸거든요. 근데 소득세가 많이 안 바뀌었어요. 소득세는 약간 혜택이 늘어나는 쪽으로 바뀐 게 많이 보였기 때문에 설명 잠깐 드릴게요. 이거는 근로자들 위주로 많이 바뀌었어요. 자녀보육급여라고 있어요. 우리가 자녀가 있어요.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데 회사에서 급여를 주면은 1인당 20만 원까지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자녀 수랑 상관없었어요. 그냥 자녀가 뭐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상관없이 20만 원이었는데 이게 자녀 1인당 20만 원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자녀가 두 명이면 이제 40만 원이겠죠? 이게 이렇게 조금 자녀를 보육하는 데 있어서 지원책으로 좀 바뀌었다. 그리고 교육비 세액공제라는 게 바뀌었는데 원래는 우리 자녀들 예체능 학원, 뭐 미술 학원, 뭐 음악 학원 이런 거 다녀도 이게 교육비 세액공제가 안 됐거든요. 근데 만 9세 이하, 만 9세면 초등학교 2학년이죠. 그러면 초등학교 2학년까지 이제 미술학원, 음악학원, 체육학원 이런 데 가는 거 괜찮다.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하다. 교육비 세액공제 이거 진짜 많이 되죠. 내가 지출한 금액의 15%를 연말 세액공제로 빠주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좋은 혜택이다. 그리고 요거는 좀 저는 개인적으로 세무사로서 너무 다행이라 생각하는데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했으면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라는 걸 제출해야 되거든요. 그거를 지금은 6개월마다 하게 돼 있어요. 6개월마다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근데 이거를 26년에 들어오면서 매달로 바꿔놨었어요. 세법에서는. 매달 제출해라. 지급명세서. 근데 이거를 27년까지로 연장해줬어요. 27년부터는 간이지급명세서,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매달 제출해야 돼요. 이거 이제 셀프로 하시는 분들 가끔 있어요. 이거 이제 아직까지는 괜찮다. 26년까지는 반기로 과거랑 똑같이 해도 되는데 27년 되면은 이제 매달 하셔야 될 수도 있다. 네, 개정세법 열심히 공부해서 이렇게 납세자분들, 우리 구독자분들 도움 되실 만한 거 이제 쏙쏙 골라봤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저는 창업 가면 참 중요하다 생각해요. 그리고 통합고용세액공제라고 이것도 참 중요한 세법 개정인데 이거는 제가 구체적으로 나중에 한 편 다시 찍어 볼게요. 일단은 요런 게 있다. 요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고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